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풀코스와 100km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00km 도전하고 하면 처참히 무너질 수가 있고, 페이스라던가 보급이라던가 준비할 것 정말 처절하게 폭우를 맞아가고 정말 추위에 덜덜 떨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조금이라도 혹시 처음 도전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드리고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정말 큰 도전하신 거기 때문에 모두 존경을 받을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도전하신 분들은 꼭 안전하게 건강하게 완주하시기 바라겠고요. 대회장에서 서로 화이팅하고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곶방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제 트레일 러닝 좀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수영하고 있어가지고 수영장에서 수영 열심히 하고 친구랑 이제 밥 먹고 집에 가려고 이제 차에 탔습니다. 원래 컨텐츠를 찍으려고 여기 보면 인천 대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이렇게 잔뜩 폈어요. 인천 대공원이라서 벚꽃이 많이 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차 주차할 데도 없고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주로를 뛰면서 이야기 드릴까 아니면 산을 올라갈까, 아까 아침에 트레일 러닝 했는데 또 뛰어야 되나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 가면서 차에서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신청했던 울트라 마라톤 100km 한강 울트라 마라톤이 곧 다음 달로 다가왔고, 뭐 오늘은 벌써 오늘이 청남대 같은데 오늘 청남대 울트라 마라톤이 또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요 메인 대회인 서울 마라톤이 끝났고 대구도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부터는 트레일 러닝과 울트라 마라톤의 시즌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한강 울트라 마라톤은 100km는 1000명이 넘더라고요. 작년에 800분 정도가 신청했다가 DNF 하신 분이 반이었는데 이번엔 1000명이 넘고 50km 도전하신 분들도 꽤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증가하고 신청하고 울트라 도전한다는 것은 이제 풀코스는 어느 정도 뛰어봤다, 한 5번, 6번 또는 10번 이렇게 뛰어봤더니 이제 뛸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다음 도전 목표를 저처럼, 저도 작년에 그랬으니까 100km다, 난 이제 100km를 달려 나가겠다, 그런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풀코스와 100km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100km 도전하고 하면 처참히 무너질 수가 있고, 페이스라던가 보급이라던가 준비할 것 조금이라도, 제가 작년에 한 번밖에 안 뛰어봤지만 정말 처절하게 폭우를 맞아가고 정말 추위에 덜덜 떨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간식도 가져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경험하면서 달려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혹시 처음 도전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드리고자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울트라 100km 도전에 대한 좀 도움드릴 만한 내용,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0km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안 걸을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풀코스를 한 4-5번 3-4번 해봤다, 뭐 100km까지 거 풀코스 천천히 좀 뛰면서 조깅하면서 수다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그랬고, 여러분들 30km 이후에 데미지가 엄청나죠. 풀코스 같은 경우는 실제 풀코스는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30km 이후가 진짜 풀코스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100km는 30km 이후에 70km, 그러니까 반도 못 땄어, 하프도 못 온 거예요. 30km 이후에 70km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마라톤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는 정말 시작은 70km부터다. 그러니 70km까지는 체력을 빼지 말고 말도 많이 하지 말라. 짐 빠지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초반에는 화이팅하고 힘내서 뭐 응원하고 뭐 영상도 찍고 갔어요. 60km부터는 와, 고통이 엄청난데 말할 힘도 없어요. 어쨌든 근데 촬영하러 왔으니, 카메라가 있으니 저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하실 그 울트라는 70km 이후, 60km 이후 실제 달려봤던 최장거리가 대부분은 40km까지만일 거예요. 근데 원래 울트라를 나가려면 LSD 60, 70km 이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또는 전날 40km, 30km 뛰었으면 다음날 바로 3, 40km, 그러니까 데미지 있는 상태에서 조깅이 가능한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가, 그걸 많이 테스트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할 내용의 가장 포인트는 100km입니다. 100km라서 30km의 마라톤 풀코스 데미지가 실제 체감상으로는 70km다. 울트라 마라톤은 70km 이후, 또는 제가 생각해도 60km부터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데, 좀 훈련하셨던 분들은 80km부터가 정말 울트라 마라톤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들어가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울트라 마라톤을 처음 나가시는 분, 훈련 혹시 그렇게 안 해보셨던 분, 울트라 훈련을 안 해보셨던 분은, 저도 작년에 아무 생각 없이 6분에서 6분 30초로 갈 수 있을까 해서 쭉 갔어요. 50km까지 사실은 5시간 정도에 거의 돌파했으니까, 5시간? 그렇지. 걸어도 5시간 안에 갔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그 뒤입니다. 50km 이후에 발이 안 움직여요. 데미지가 있는 상태가, 천천히 달렸어도 데미지는 쌓여있는 거고, 초반에 사실은 제 거 영상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10km까지는, 10km인가? 제가 영상에 말하긴 하는데, 가능한 풀코스, 그냥 50km까지는 보급을 최대한 하지 않고 마라톤처럼 건너뛰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페이스는 조깅 페이스, 좀 편안하게 가야 되고, 10km마다 보급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여러분 생각했을 때 7분 페이스로 달리면 풀코스가 매우 느리잖아요. 느리고 그렇게 하면 컷오프 될 수도 있고 이런 고민이 좀 있는데, 7분 페이스로 100km를 뛰면 7시간 정도 완주잖아요. 중간에 뭐 CP에서 좀 물 먹었다 해도 8시간 완주. 입상권입니다. 입상권. 우리가 서브3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10시간 안에 100km 완주를 하면 거의 서브3급으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브10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뭐 처음 경험한 거라서 잘은 모르지만 들은 거예요. 그 서브10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8시간 반, 9시간을 100km 완주하시고, 그 뭐 더 단축하셔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이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주했을 때가 15시간 30분, 50km까지는 5시간에 완주를 했는데, 그 후에 50km를 거의 10시간 걸렸습니다. 60km부터는 반 이상이 걸었고, 70부터는 전혀 뛰지 못했습니다. 발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었고, 계속 뛸 수가 없었고, 계속 걸었는데, 페이스는 초반에 체력이 남는다 하시면 최대한 축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페이스는, 나는 어차피 후반에 걸을 거니까 앞에 이빨 당겨 놓겠다, 그럼 뭐 계산하신 대로 가셔도 되는데, 제가 예상하는 페이스는 10km마다 목표 거리를 정해 놓을 겁니다. CP는 무조건 다 들릴 거고, CP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끊어갈 건데, CP까지 가는 10km 정도 구간이거든요. 10km가 딱 안 맞을 수 있어. 전후가 될 텐데, 페이스는 평균 7분에서 7분 30초로 갈 생각입니다. 현재는. 근데 또 이제 이번에는 울트라 마라톤 동반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분들이 또 가고 싶은 그 니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맞춰갈 수 있는데, 만약 혼자 뛰거나 가능하다면, 또 혼자 뛰시는 분, 아니면 처음 뛰시는 분들은 7분에서 7분 30초로 10km를 걷지 말고 가자. 그렇게 가다 보면 10km 왔으면 CP에서 드시고, 또 다시
10km 다음 10km까지 내가 가보겠다. 몇 분 페이스로 7분에서 7분 30초. 체력이 좀 있고 훈련이 좀 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6분에서 6분 30초도 상관은 없는데, 초반에 체력을 아끼고 축적하고 최대한 눌러 담아야 후반에 조깅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후반에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다리가 안 움직이는다는 느낌은 쥐가 오거나 다리가 털리거나 근육통이 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관절이 과사용이 돼서 정말 다리를 들 수가 없고 발목이 꺾이지가 않는 정도로 데미지가 확 크게 오기 때문에, 초반에 데미지가 엄청 사이드로 이빨 때려 놓는다고 하면 입상권 투자하실 거 아니시면 가능하시면 눌러 담으시라. 눌러 담아서 가능하시면 뒤에 조깅으로 나가신 게 낫다. 제가 50km까지 5시간 정도를 완주를 했는데, 그 후에는 걷디 하다가 전혀 뛸 수 없어서 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50km까지는 중상위권 정도처럼 빨리 왔대요. 옆에 그 이제 CP 운영하신 분이 빨리 왔다고. 와, 근데 뒤에 60km인가부터는 제가 걸었잖아요. 뛸 수가 없으니까. 저를 제껴가는 분이 한 100명 이상입니다. 100명이 뭐야? 다 제껴가죠. 그러니까 앞에 빨리 뛰어봤자 뒤에 나를 다 제껴가. 그러니까 뒤에 다 제껴가는데 그 비참함을 계속 느끼시려면 근데 자신 있으시면 하는데, 이거는 체력이 개인마다 다 틀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니까 혹시 오해 안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신 있는 분은 하시지만 아니다라는 분은 초반에 오버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눌러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페이스는 7분에서 7분 30초. 7분에서 7분 30초도 사실은 느린 페이스는 아닙니다. 뒤에 한번 걸어보시면 페이스 뚝뚝 떨어지고 9분대까지 늘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만치는 않다. 자, 이제 보급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보급은 10km마다 CP가 다 운영되고 있고 정말 운영이 잘 됩니다. 작년에 그 컨디션 그대로 간다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작년에 간식을 좀 가져갔어요. 간식도 가져가고 에너지 젤도 가져가고 배고플까봐, 그리고 걱정돼서 그 전에 트레일러닝을 했던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물도 좀 채워갔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급은 무조건 하시라. 10km마다 배불러서 못 갈까라는 걱정, 배가 땡겨서 못 갈까라는 걱정 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많이 가면 됩니다. 보급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리 공지가 올라올 것 같은데, 그 보급하는 장소에 과일도 있고 주먹빵도 있고 떡도 있고 밥도 있고 샌드위치 있었고 숭늉도 있고 막 끓여줘. 그리고 50km 지점에서는 밥도 줍니다. 그리고 피니시 하면 또 밥 줬었어요, 작년은. 그리고 목욕탕도 대다 주셨는데 보급을 사실 따로 준비하실 정도로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주고, 저도 초반에는 먹지 않고 건너뛰고 가려고 했는데, 아니다, 무조건 먹어야 돼. 어떻게 먹냐, 조금 이렇게 먹어도 되나? 많이 먹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배가 좀 든든하게 먹었고, 배가 땡기시면 조금 걸으세요. 조금 걷다가 조깅하다가 걷다가 조깅하면 또 배 풀리니까 다시 가도 되는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100km를 달리면서 CP마다 음식을 다 먹었어요. 거의 처음에 10km인가 20km쯤에는 많이 안 먹었는데, 그 후에는 정말 살려고 많이 먹었어요. 진이 너무 빠져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밤 한 12시 넘어가면 진은 더 빠지고 피곤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어마어마하게 먹었는데, 이런 좀 더러운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변은 나오는데 그 흔한 대변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피니시 완주하고 나서도 화장실 가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많이 먹고, 제 거 작년 영상 찾아보시면 얼마나 먹는지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먹어도 뒤로 나올 내용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계속 된다는 거야. 칼로리가, 제가 그때 울트라 뛰고 나서 6000칼로리인가가 넘게 빠졌거든요. 체중은 4kg인가 5kg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먹고 물 먹고 해도 체중이 빠지고 몸에 수분이 엄청나게 데미지가 오면서 빠진다.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급을 배 땡길까봐 마라톤 그 풀코스 하신 거 아니니까 기록주로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배불러서 못 뛰겠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짐 빠지기 싫으시면 보급소에서 잘 드시고, 추천드리는 건 그래도 약간의 에너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에너지젤은 2개 갖고 뛰었어요. 에너지젤 2개 정도 갖고 뛰었는데 개인 기호에 따라서 에너지젤 갖고 달리시고, 또 아니면 쥐가 올까, 좀 나는 그래도 기록을 좀 내겠다, 한 12시간 안에 들어가겠다. 저도 작년에 13시간을 목표로 하긴 했는데 그렇게 퍼졌지만 아니다, 난 12시간이다 그럼 쥐가 올 거를 방지하겠다. 크래프톤도 들고 뛰어야지 뭐. 그러면 어쨌든 파워제도 갖고 뛰고 크래프톤 들고 뛰고 식염포도당도 좀 들고 뛰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계산하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CP가 있어서 사실은 먹을 필요는 그렇게 느끼진 않는데, 진이 빠지는 후반쯤에는 50km 이후에는 파워제를 아마 저도 2-3개 정도 먹을 것 같고요. 식염포도당은 한 30km마다 2알 정도에서 3알 정도는 먹을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30km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풀코스로 따지면 15km, 10km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염포도당도 한 3알 정도 챙길 생각이고, 크래프톤 G 방지젤은 안 챙길 겁니다. 그렇게 빨리 뛸 생각은 없습니다. 울트라는 완주에 대한 그거를 목표로 가기 때문에 기록은 내긴 내겠지만 10언더, 11시간 언더 이런 걸 도전하진 않아서요. G 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G 오면 저는 걷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보급하는 그 CP에 물, 그 음료수, 콜라 굉장히 많습니다. 건너뛰지 마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가다가 혹시 물을 많이 먹으면 어차피 소변 나오면 소변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가서 도착하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힘드니까 콜라 한 잔을 먹고, 그 다음에 파워레이드 같은 거가 있어요. 에너지 음료를 먹고 그 다음 물을 챙겨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출발했던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정도는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겁게 들고 뛰지 마세요. 500ml 그 소프트 플라스크 갖고 달리실 때 굳이 꽉 채워 달려서 몸에 힘을 더 들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 250에서 300 정도만 있어도 사실은 10km는 가잖아 우리가. 10km는 어쨌든 간다고. 근데 가보면서 후반에 너무 그 몸에 수분이 빠지고 힘들다 그러면 500ml에서 뭐 1리터까지는 채우고 가셔도 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평지니까 한강 울트라 마라톤이 가능하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멘탈, 정신력. 작년에도 폭우가 왔습니다. 폭우가 왔고, 폭우가 오고 나서 사실 바람막이가 없어가지고 빗쫄딱 맞은 상태로 어마어마한 강풍이, 돌풍이죠. 거의 뭐 강풍처럼 강바람이 불어가지고 오두오두 떨었는데,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이 폭우가 내렸을 때 지점이었고, 사실 퍼졌던 게 제가 30km 때 퍼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제가 걷디 했는데 50km 지점 부근 오니까 전철이 보여. 거기서도 DNF 고민했었고, 50km에서 사실은 그 회전버스 탈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출발했습니다. 출발했고 60km까지 갔어. 70km 70km는 완전 다른 영역이 펼쳐져. 거기에서 DNF를 하고 싶은데 DNF 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걸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정말 끝나지 않는다. 이 강풍, 추위, 어둠이 끝나지 않고 앞뒤로 사람이 없고 나 혼자 걷고 있어. 전방 100m, 후방 100m에 사람이 없습니다. 동반주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겠지만 혼자 가는 분들은 앞뒤에 사람이 없으니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들 깜빡이나
경광봉을 깜빡깜빡 키고 가요. 가방에 달고 가시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깜깜하니까 앞에를 쳐다보면 뒤를 또 쳐다보면 그 깜빡깜빡한 반딧불 같은 그 불빛에 제가 의지해서 갑니다.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힘들고 정말 체력도 고갈되고 다리도 과사용으로 많이 힘듭니다. 그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을 마라톤만 거의 훈련하다가 울트라 나가시는 거니까 지금 걸어서 비참함, 그리고 나를 제껴나가는 분이 수백 명이 제껴나갈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걷게 되면 이거 걸어도 되나? 저도 사실은 40km쯤에 너무 걸으니까 그 제한시간 17시간인데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계산했더니 어려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걷고 뛰고 했는데, 제 거 영상에 어떤 분 그 선배님을 만났는데 그 영상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힘드니까 걷자고 하시더라고요. 좀 빠르게. 근데 진짜로 놀랬던 거 뭐냐면 그분이 90km 지점에 제가 저도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걸을 때 계속 걸었어요. 11분 페이스로 계속 걸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선배님이 저를 제껴나가시더라고요. 90km 지점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열심히 뛰었는데, 뛰어서 70km부터 12분 페이스로 걸었는데 그 선배님은 한 10분 정도 언더 페이스로 한 60km부터 계속 걸으셨던 거죠. 근데 나를 제껴서 나가는 거 보고 멘탈이 한번 또 날아갔지. 이거 뛰어야 되는 거야, 걸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은 못 잡아요. 90km 이후는 내 다리가 아니고 90km부터는 정말 1km가 10km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엄청난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순간이 되게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풀코스 훈련만 거의 하셨던 분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25km에서 30km쯤 데미지가 한번 와서 앞으로 남은 거리가 70km, 약 80km 정도 남아서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한번 참고 가보시면, 풀코스까진 가봤잖아 우리가, 그죠? 풀코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또 가게 되는 이유가 다음 50km에 CP에서 조금 앉아 쉬면서 밥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가게 돼 있어. 50km까지 와서 핸드폰 보조 배터리로 배터리 충전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밥 먹고 그러다 보면 걸어서 가볼까? 배부르니까 뛸 수는 없지. 처음에는 걸어서 가다 보면 다시 조깅하다가 뛰다 걷다 하면 CP가 또 60km CP가 또 보여. 그 또 가까이서 먹었으니까 또 가. 그럼 70km CP가 보여. 그럼 남은 거리가 30km라는 게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또 포기할까 고민하실 텐데, 지금까지 온 게 3분의 2로 오신 거니까 아깝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다 힘든 구간입니다. 70km는 정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냥 걸어도 좋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걸어도 17시간 안에 무조건 완주해. 다리가 다치시거나 어디가 안 좋으신 거 아니면 쉬거나 잠자고 가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가보시면 완주는 무조건 가능하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가면 90km 지점에 분명히 와 있을 거고, 90km에 왔다면 거기는 그냥 굴러서라도 들어오세요. 90km는 다 왔잖아. 아깝잖아. 그래서 좀 힘드시지만 100km 완주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 했지만 많이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고통보다는 사실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힘들지만 그 삶에 대한 그런 생각이 오버랩 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건데,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힘든 거가 지나오면 다 완주는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비라고 뭐 그렇게 뭐 할 건 아닌데, 뭐 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양말을 2개 챙길 생각입니다. 2개 신고 가는 거 하나, 그리고 50km 지점에서 갈아 신을 거 하나. 작년에는 하나로 사실은 가긴 했는데, 뽀송뽀송한 발을 위해서는 2개 정도로 챙길 생각이고, 양말은 사실은 좀 기호가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뛰게 되면 무조건 발가락 양말 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논슬립 된 거를 신고 달리는데, 그럼 발이 지금 발톱이 여태까지 3년 동안 한 20번 넘게 빠져가지고요, 물집은 잘 안 생기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경이 쓰여서 그런데, 어떤 분 하는 분들 보면 폭신폭신한 양말 신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양말은 사실은 개인의 기호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2개 추천드립니다. 신고 가는 거 하나, 50km 지점에서 갈아 신을 거 하나. 그래서 2개를 추천드리고, 바세린 있잖아요. 어쨌든 타이즈, 하프 타이즈를 입으시면 사실은 쓸 일은 많이 없는데, 쇼츠 입고 달리신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40km까지 쇼츠 입어도 안 쓸렸다 하시는 분들도 이게 데미지가 쌓여가니까, 장거리는 초장거리잖아요. 그리고 그날 비가 올지 안 올지 난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비가 막 와가지고 허벅지가 완전 다 쓸려가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건, 초반에 10km CP에서는 바세린이 있어가지고 좀 나눠주셔서 그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바르고 갔는데, 그때는 쇼츠 입었었지. 저도 이번엔 타이즈 입을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세린 얘기를 왜 했냐면, 후시딘 있죠, 후시딘. 바세린도 좋지만 후시딘이 좋습니다. 바세린은 약은 아닌데 후시딘은 약이야. 후시딘 조그만 거 말고 좀 큰 거 있어. 그거 하나 챙기세요, 괜찮으시면. 그래서 쓸리면 후시딘 바르고 가보세요. 그거 되게 미끈미끈하고 좀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게 뭐 약이잖아. 쓸린 곳에는 후시딘이야. 저는 후시딘을 그때도 들고 뛰었고, 후시딘을 요번에도 들고 뛸 겁니다. 뭐 약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테이핑을 할 수 있으면 무릎, 관절 쪽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천천히 달릴 거라 발목이 트레일러닝처럼 꺾이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데, 계속적으로 관절이 사용돼서 데미지가 누적되니까 사실은 저는 발목엔 하진 않았고요, 무릎 쪽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슬개건 보호대처럼, 보호대를 하면 사실 좀 한 10km, 20km 갈 때는 괜찮은데, 거기가 계속 압박을 하는 게 그 테이핑보다는 좀 불편하고 습기 찬다고 할까? 약간 그런 데미지가 조금 싫더라고. 그래서 저는 테이핑을 요번에 달릴 때는 무릎 보호대 하는 것처럼 무릎 테이핑 하고, 슬개건 밑에 한번 감아서 하는 테이핑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달릴지 모르지만, 제가 달릴 복장은 하프 타이즈를 입을 겁니다. 허벅지 쓸리고 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하프 타이즈를 입을 거고, 위에는 반팔 티, 싱글렛을 입을지 안 입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빵 싱글렛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추천드리는 건 반팔 티를 추천을 사실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트레일러닝 베스트를 입고 달리면 어깨가 쓸립니다. 그게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100km로 도전하는 겁니다. 10km, 20km, 30km는 쓸려도 그냥 죄송한데 갈 수는 있어요, 실례지만.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는, 쓸리는 게 계속 쓸리면 너무 아픈 거지. 그러니까 반팔 티를 추천을 드리고, 꼭 챙기셔야 될 게 바람막이입니다. 바람막이 얇은 거 위주로. 그러니까 무게를, 어쨌든 짐을 지고 나갈 때, 아까 물의 무게도 줄이라고 했는데 무게를 최대한 줄이셔야 돼요.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계속 간다 생각해 보시면 왜 줄여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실 텐데, 데미지가 계속 쌓이니까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짐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바람막이는 두꺼운 거보다는 좀 얇은 거를 입으시는데, 나는 어차피 빨리 뛰어서 더워. 어차피 뛰면 더워요. 저도 더워요. 그래서 반팔 입고 뛰었던 거고, 그렇게 뛰어서 빨리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팔만, 뭐 바람막이 안 챙기고 가도 돼. 훈련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후반에 걸을 거잖아요. 5월 중순인데 생각보다 춥습니다. 바람막이가 얇은 거는 오도도도도 떨릴 수도 있어. 제가 작년에 바람막이가 없어가지고, 와, 너무 추워가지고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진짜 손발 다 꽝꽝 얼고,
너무 추워서 더더더더더 떨어서 열중저 타고 걷고, 너무 추워서 이 트레일러닝 베스트 안에 이렇게 손 껴가지고 더더더더더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꼭 생각했던 건 장갑이 있어야 되고 바람막이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물품은 꼭 좀 챙겼다가 안 쓰면 백에 넣으면 되니까, 또는 옆에 포켓에 넣으면 되니까 그걸 꼭 챙겨야 된다. 그리고 신발, 저도 지금까지도 고민입니다. 지금도 고민이고 대회 전날까지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작년에는 카보나 엘리트 V4라고 해서 24년도에 제가 처음 신었던 카보나인데, 그걸 신고 25년 초반에 나갔던 이유는 24년도에 했던 모든 장거리 훈련은 다 엘리트 V4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장거리에 내가 편하게 느꼈던 신발이고, 사실 다른 신발도 있지도 않았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고 나갔는데 50km, 60km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문제는 그 이후에 걸을 때 안에 카본 플레이트가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신발도 평평한 게 있고 좀 곡선진 게 있잖아요. 곡선진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평한 거, 정상적인 신발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발목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계속 걷다 보니까 과사용 때문에 발목에 관절에 데미지가 오는데, 발목이 절단 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걸을 수도 없어. 절단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엇을 신을까 고민을 하는데, 제가 사실 신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러닝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기 페가수스 나이키 거, 여러분 신어보신 분 알겠지만 페가수스 나이키가 쿠션이 거의 그냥 없이 그냥 바닥에 붙어서 달립니다. 거의 없는 신발인데, 그거를 신을까 했는데 저번에 815 훈련해볼 때 보니까 발가락 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쿠션이 없어서 발바닥도 좀 뜨겁고 아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작년에 트레일 러닝을 그래도 했던 트레일 러닝화를 신을까 합니다. 조깅화가 푹신거린 게 있고 괜찮은 게 있으시면 그걸로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편안한 신발을 꼭 선택하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초반에는 좀 달릴 때 탄성이 없어서 빨리 못 달리니까 좀 아쉽다 생각은 들 수 있고, 나는 기록 주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카보나 신으셔도 돼요. 카보나도 많이 신고도 나오세요, 사실은.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 후반 운영 때문에 후반에 안 걷는다는 장담하실 수 없을 거예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뭐 10번이든 무조건 걸을 거야.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근데 그렇게 걸을 때 발의 관절이 카본 플레이트가 있고 하다 보면, 그리고 곡선이 져 있는 신발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트레일 러닝화가 사실은 평평하기도 하고 밑에 고무가 있어서 접지력이 좋긴 한데, 그 고무가 많이 달았어요. 저도 이제 그거 신고 많이 뛰다 보니까 많이 달아서 일반 러닝화와 큰 차이가 없고, 발 볼하고 그런 발의 편안함도 좀 좋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울트라 그 훈련할 때 815 할 때도 페가수스 신고서 60km인가 50km 달리고 나서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그 신발 갈아 신은 게 트레일 러닝화, 그걸로 갈아 신었고, 그 후에는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일 러닝화를 신는데 그게 쿠션이 이만큼 돼요. 그래서 푹신푹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신고 갈 가능성이 높다. 카보나는 신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본 플레이트가 약한 전마엽에, 그게 전마엽 신발이 좀 약하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그 신발 슈퍼플라이업을 신고 그냥 갈까, 편하니까 발볼도 넓고. 근데 아니다, 그거 말고 그냥 트레일 러닝화로 가자라는 지금 추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일단 혹시 장비나 뭐 이런 거 장착 등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같이 고민하는 단계니까요. 궁금하신 거나 혹시 같이 고민 이야기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면 이것도 같이 이야기를 댓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들은 것은 아까 초반에 이제 보급도 말했고, 페이스 전략, 그리고 장비 관련된 내용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울트라 마라톤을 작년에 했던 사실은 이유는, 풀코스를 처음 달렸을 때 그 벅차오르는 감정,
그리고 두 번째 달렸을 때도 너무 힘든 상태에서 두 번째는 사실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견디고 달린다는 그 마음이 좀 많이 이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풀코스로 또 나가고 또 기록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흥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울트라 마라톤이란 거 봤는데 궁금했습니다. 그냥 저 영역은 어떤 건가 궁금했고, 내가 과연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하고 걷더라도 뭐 혹시 포기할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정말 무모한 도전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감정을 느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도전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계속 많이 드렸지만 30km, 40km까지는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오실 거라고 믿고, 거기서 체력 얼마나 눌러 담았냐 따라서 후반에 체력이 남았느냐 아니면 남지 않고 고갈되어 있느냐, 그 차이가 있을 텐데, 한계를 극복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풀코스는 빠른 스피드로 달리면서 물도 낚아채서 먹어야 되고, 그 빠른 페이스로 쉬지 않고 다리를 움직여서 완주하는 게 목표인 극한의 스포츠인데, 이 울트라 마라톤은 가다가 걸어도 되고 쉬어도 됩니다. 다만 자신과의 삶에 대한 싸움으로 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 힘들어. 오후 5시쯤에 달려서 50km 정도 가면 12시 안에 도착을 할 거야. 얼추 12시쯤? 그 전에 도착하지. 반환에서 오면 모든 가로등이 다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저도 힘들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쉽진 않지만 인생이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상황이,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이 한 발 한 발 내 디딤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뭔가 이상한 뭉클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앞뒤에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나와 나 자신에 대한, 누군가와의 대화가 아닌 나 자신과의 대화할 시간이 10시간, 15시간인 겁니다. 뭐 동반주 하시는 분들은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으실 거고, 어느 순간 되면 본인 혼자 주변 경치 보면서 자신한테 질문을 던질 거고, 왜 이렇게 달리고 있냐, 왜 이렇게 걷고 있어, 이걸 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도전이라는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것이 울트라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달리고 걷고 달리고 걷고 힘들어서 잠깐 앉아 쉴 수도 있고, 가다가 보면 어떤 분은 정말 피곤해요. 12시 넘어가면 졸음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 준비하실 분들은 피곤하니까 그 피로회복 관련된 그 뭐 커피라던가 뭐 카페인 들어간 에너지제도 좋고요. 아니면 약간 핫식스 같은 거, 뭐 중간에 편의점 있으면 50km 그 부근에 작년에 있었는데 이번엔 모르겠어요. 코스가 좀 바뀌었던데 거기에 있다면 거기서 그런 것도 좀 사서 드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집에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계속 이어서 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고통의 그 시간, 힘듦의 시간, 추위의 시간, 배고픔의 시간, 졸음의 시간,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무서운 두려운 상황, 그게 걷고 뛰고 걷고 뛰다 보면 어느 순간 여명이 뜨더라고요. 여명이라고 해서 이제 한 4시 새벽쯤 되니까 동튼다고 하죠.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한 새벽 3시 반에서 4시 반쯤 되면 옆에 있는 온 사방에서 새가 지적입니다. 새가 지적이고 여명이 있으면서 날은 점점 밝아오고, 그쯤 되면 아마 주자마다 틀리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80km 정도 이후의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다 보면
조금 더 가면 5시 반, 6시쯤 됐을 때가 해가 뜨더라고요. 정말 밝은 해가, 눈부실 정도로 밝은 해가 뜨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 힘든 시간, 그러니까 마라톤은 스포츠, 스피드에 대한 한계 스포츠라면 울트라는 스피드에 대한 한계 스포츠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면 나 자신과의 대화,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삶에 대한 어두운 거, 추운 거, 화난 거, 힘든 거, 배고픔, 아픔,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10km밖에 안 남았다, 10km도 안 남은 상태일 수도 있고, 근데 동이 터서 해가 쨍하게 떴다, 정말 눈물 나는 순간일 거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그럴지 모르지만 100km 완주를 하고 나면 한 번에 우르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풀코스처럼 그 순간에 거기서 한 분 한 분을 피니셔라고 해서 이거 피켓 들게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셨거든요. 그때 감정이 많이 눈물 납니다. 해냈다는 그 감정이 솟구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준비하고,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힘들면 걸어도 괜찮으니까 100km는 기록을 내는 대회일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다시 계속 이야기하지만 100km를 완주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존경받을 그런 엄청난 분인 겁니다. 100km를 누구 보고 한번 걸으라고 한번 해보세요. 걷기도 힘든 거리를 걷고 뛰고 하고 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마 완주하고 나면 삶에 대한 희망과 못할 것 없다는 자부심, 자신감은 매우 높아질 거고,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성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욕심도 많았고 고집도 셌고 했는데, 그 후에는 정말 고집도 좀 약해졌고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려니 생각하는 걸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에게 분명한 큰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 아니고 어디 다치신 거 아니면 가능하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완주해 보시고, 대회장에서 저를 만나시면 함께 인사하고 화이팅하고 같이 페이스가 맞으면 갈 텐데, 사실은 울트라라서 같이는 갈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옆에 있으셔도 제가 말을 걸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이 빠져가지고 서로 말하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주 근처에 있을 수 있는데 계속 같이 간다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만나게 되면 서로 화이팅하고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 영상 마라톤, 울트라 마라톤을 보고 도전하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도전하라고 강요는 안 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풀코스를 2번 이상 뛰어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나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페이스 빠르게 올리는 훈련과 풀코스에 대한 집중, 하프 10km 페이스 땡기는 집중한 훈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물을 안 먹고 얼마나 갈 수 있는가, 또는 천천히 조깅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가. 30km는 너도 나도 LS 훈련 다 하시니까 그 이상의 데미지를 훈련할 텐데, 저도 또한 대회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경험 많으시니까 하실 수 있을 거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해냈으니까요.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니시하는 그 장소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자신감 갖고, 여러분들은 도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존재가 된 거고, 완주를 하시든 혹시 아프시거나 문제가 있어서 못 하시든 정말 큰 도전하신 거기 때문에
모두 존경을 받을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고 도전하신 분들은 꼭 안전하게 건강하게 완주하시기 바라겠고요. 대회장에서 서로 화이팅하고 만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컨텐츠 또 찍으러 이제 갑니다. 내일 찍는 영상은 다음에 올릴게요. 재밌게 한번 찍고 열심히 훈련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